지금 시장은 파생 변동성에 폭탄 제조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환호하지 마세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거의 20포인트 이상 올렸거든요. 지수로는 200포인트 가까이 올린 거예요. 그거를 엎어치기 들어가려면 징후가 나옵니다. 어떤 징후냐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2025년 들어서 처음으로 뵙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2025년도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서학 투자자 빨리 대한민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학 투자자 대한민국으로 와서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난 마지막 시간에 대표님께서 좀 강조하셨던 내용이 환율에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환율을 계속 추적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지금 환율이 1487원 고점을 찍고 1450원 선에서 그래도 좀 안정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환율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1월 16일 날 금통위가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봅니다. 1월 16일 날? 네.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 또 통화 약세가 되는데 저는 강세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주요 매크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뭐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쪽,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르고 이러는 추세 아니에요, 대표님? 근데 우리는 인하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요? 네. 네. 그러면 통화가 약세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강세로 갈 것 같아요. 그 전략을 쓸 것 같아요. 해지들이. 그거를 연말 연초에 벌써 시작한 것 같아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해드릴 때 1500 가는 것보다는 1400가 1420 가는 게 빠를 거다. 그때까지는 삼성전자나 시가장이 올릴 거다. EWY를 봐라. 근데 그게 올리는 게 네. 다시 엎어칠 거다. 그럼 저는 1,500원 뚫는 거는 3월 달 봅니다. 3월 달. 뚫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미중 간의 거의 전쟁 상황이 그 대만을 건드리면 저는 우리나라 1,500원 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그거를 해먹기 위해서 1월, 2월까지는 뭔가 좀 우리가 괜찮네 하는 분위기를 주는지 보자. 그게 이제 원달러로 1,400원 절대 안 깹니다. 네. 그러면 1,400 한 2, 30원만 와라. 이게 잘하면 삼성전자 6만 전자 돌파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지금 20만 원이 저항이거든요. 거기서 딱 10%만 더 가고 그리고 소부장들이 이제 바닥에서 더블 가는 게 막 생기고. 오늘 혹시 어떤 징후를 발견하셨나요? 이미 3, 4일 전에 나왔습니다. 파생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EWY가 제가 요 빨간 색깔 치는 자리까지 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8월 5일이에요. 네. 8월 5일. 이때는 종합주가지수 2380이고 삼성전자 7만 전자예요. 그런데 요게 10월 말까지 우리는 바닥이 50불까지 연말까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땡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번 보시죠. EWY가 이제 54불까지. 이게 2,500을 온 겁니다. 만약에 56불이면 2,550이나 2,570이요. 그 다음에 58불이 2,600 돌파. 요게 이제 인덱스 프로그램 매매 게임에서 파생시장에서 땡기는 게임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때가 이제 11월 26일 날에 338이 고점인데 요 335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335와 340에서 저는 계속 꼬리 달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언제 엎어치기 들어가냐가 이제 비차익이 매수가 매도로 바뀌든지 그 다음에 선물을 다시 때리면서 현물 공격을 하는지 이거를 미결제 약정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파생 변동성에 폭탄 제조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좀 그러니까 길게 보면 환호하지 마세요. 그냥 상방을 계속 주다가 네. 어느 갑자기 엎어치기 들어가는데 그 엎어치기 타이밍을
저는 한 1월 16일 전후에서 1월 20일 사이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이용할 건지, 오늘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굉장히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생해서 땡겨버린 거예요. 저점에서 8포인트를 장중에 올려버린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의도적이에요. 네. 의도적이고 막판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7,500원, SK하이닉스 20만 원이 네.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고 현 선물에서 조단위 미결제 늘리면서 땡겨줘야 돼요. 그게 나오면 한 50포인트 더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만기일이에요. 네. 내일 만기일부터 요번에 315에서 오늘까지 316이니까 거의 20포인트 이상 올렸거든요. 지수로는 200포인트 가까이 올린 거예요. 그거를 엎어치기 들어가려면 징후가 나옵니다. 어떤 징후냐면 이것도 한번 파생시에서 잘 읽어보시죠. 1월 3일 날 326까지 땡기면서 상방에서 1,700, 2,200%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징후예요. 하루 또 그 다음이 또 1월 다음 날이 300, 600, 800 이렇게 600이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여기도 10배에서 20배 나왔습니다. 연속 급등하다가 오늘 딱 여기서 음봉 걸려요. 네. 여기서 딱 걸리지 않습니까? 335와 340에서 이게 저항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몸통이 다시 하나 나와야 돼요. 이게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월 3일 날 내가 이거 보고 이때 선물에서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습니다라고 시장에서 난리 쳤던 때예요. 1월 3일 날. 이제 포지션 바뀌었다. 아닙니다. 그동안 매도 쳤던 거를 청산했던 겁니다. 포트를 비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중에 1조가 넘었다는 건 이게 12,000개까지, 그리고 종가로는 8,900개, 금융투자는 반대로 받아줬으니까 9,600, 이거 합치면 거의 2만 개 정도. 그런데 이게 네이키드 매수라면 2만 개 중에 적어도 10,000개나 5,000개는 플러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미결제가 1,000개만 늘었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때 제가 비차익 매수만 들어오면 이거 인위적으로 삼성한테 땡겨버린다. 그래 놓고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하나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동향 보세요. 청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게 네이키드로 이게 좋으려면 매수해주면서 현물 매수 땡기면서 선물 네이키드 매수거나 합성 매수 들어와서 이게 상방 에너지가 강화돼야 되는데 미결제가 이틀간에는 청산하면서 올리다가 오늘 7,000개가 늘었어요. 오늘 처음 7,000개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335에서 오늘 저항대가 작동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해답이 나옵니다. 비차익이 2,000억에 3,000억 계속 매수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빨간 색깔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숙제. 두 번째는 삼성전자 55,000원, SK하이닉스 19만 원 절대 붕괴하면 안 됩니다. 마지노선이 이거 붕괴하면 엎어치기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선물에서 지금 오늘짜리입니다. 여기서 계속 조단위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 그 매수세는 안 들어와요. 비차익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일 315에서 20포인트 올린 거는 저는 3월달 준비하는 것 같아요. 2, 3월달. 그때 대만과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나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판세가 결정될 거고 일단 1월 말까지는 일단 시간을 좀 버는 것 같아요. 시간을. 그래서 환율만 다시 1,470원, 80원 넘기지 않는 한. 근데 우리나라 변수로는 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하고 공격 앞으로를 그냥 40개 조항에 지금 시나리오가 그 뭐라 그럴까요? 초토화 전략이라고 이름 하나 붙여놨다는데 1월 20일 취임식하자마자 던져버리겠대요. 전 세계에다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뭐 관세를요? 아니요. 관세뿐만 아니라 네. 모든 골 때리게 하는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던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거가 직면할 건지 이 부분에 대응 전략은 있는지 이거를 저는 1월 20일 전에 그동안 많이 오른 건 현금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은 여기서 다시 150이나 200 부러져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 네. 그럼 빈집털이한 소부장에 많고요. 바이오 쪽에 많고 그 다음에 또 그 지금 팬데믹이 다시 또 저도 약간 지금 독감 기운 때문에 아주 죽겠는데 독감 관련된 종목. 그래서 미국은 이제 양자 컴퓨팅은 저는 반토막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랭킹 서학 투자자들 반토막 인위적으로 시키는 공격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 그게 미리 어떤 대비해서. 트리거가 젠슨왕 CEO의 발언이 된 건가요, 대표님? 아니 뭐 엔비디아 테슬라도 저는 20-30%더 빠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순서로 아이온큐라든지 리캐팅 컴퓨터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이게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증가해서 20-30% 부러져 보세요. 다 걸려드리거든요. 그 오징어 설계자들이 그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거 대비하십시오. 저는 그 냄새 징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가장 많이 오른 게 최대 악재라고 보거든요. 제가 항상 눈이 강조하는 게 에코프로 15만 원대 집중할 예고해 드렸잖아요. 7만 원도 볼 것 같다. 그게 카카오도 3만 원 볼 것 같다. 금양은 2만 원 찍을 것 같다. 지금 2만 원까지 찍었었습니다. 그거 같이 지금 그동안 제일 급등했던 거를 제일 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모더나 사세요. 모더나? 네. 간단히 얘기해서 진단 키트나 팬데믹이나 폐렴, 그 다음에 인텔, 메이드 인 반도체를 만드는지 보조금을 제일 많이 준 인텔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이클이 이렇게 걸리나를 3월 달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거를 연속성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는 일단 1월까지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1월 말까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로 좀 매매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저는 1년 중에 7만 전자 오기 전까지는 작을 거거든요. 6만 전자 넘을 때 이번에 5만 전자 때 사신 분들은 반은 때리시길 권하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저는 20만 원에서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번에도 14만 4천 원에서 20만 원, 그 다음에 15만 7천 원, 또 20만 원. 20만 원에서는 우리가 흥분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때 제가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15만 원에서 7만 원 오면 하다가 이게 10만 원 왔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에너지에 따라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주변 그 소부장주들의 에너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 보세요. 10만 원까지는 쉬워요. 10만 원부터는 7%, 오늘 11만 6천 원, 14% 에너지가 나왔어요. 환호할 만하죠. 그죠? 이제 7, 8만 원대는 안 보이다가 이제는 막 보여요. 그래서 이제부터 소부장이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7, 8만 원 산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는 때가 됐고 여기서 제가 시간 벌었다는 얘기는 쉽게 10만 원을 다시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게 한 달 정도 시간 벌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여기서 이제 그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CXA라든지 HBM이라든지 이쪽에서 빈집털이 된 것들 고점에서 한 60% 70% 빼는 것들이 무지 많거든요. 거기서 10에서 20%밖에 안 오른 것들을 한 50에서 잘하면 80%까지 올리는 그런 키 맞추기만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19만 원을 안 깨요. 그러면 시간 버는 거예요. 19만 원 깨면 이제 18만 원과 17만 원 여기서는 다시 사겠습니다. 요거 확인하는데 두세 달.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런 기름을 미리 1월 8일 날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여기 딱 보시면 5만 7천 원에서부터 전번이 5만 8,900, 5만 9천 원이에요. 이게 더 크려면 전번에 11월 26일 형성됐던 이 고점을 몸통으로 뚫어줘야 돼요. 이러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비차익에서 1조 더 들어와야 되거나 현물에서 1조 에너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미결제 10,000개에서 20,000개 증가시키고요.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럼 엎어치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만 5천 원대가 이제 상승폭의 좀 반 정도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절대 깨면 안 되는 선. 이렇게 정해놓고 대충 1월 25일에서 말 정도 되면 이제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우리나라 대표되는 기업들 실적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실적 보면서 전체적으로 요번에 연초장 올린 거를 엎어치기 들어가냐 아니면 연속성 있게 3월까지 끌고 가냐 그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연속성 있게 3월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세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 아까 얘기했는데 환율 여기서 30원 빼고 네. 미결제 계속 늘리면서 비차익 해갖고 가면 한 달에서 2달 버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맥이 끊겨요. 구정이 껴있기 때문에. 또 월요일 27일이 그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그게 됐죠. 상당히 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1월 25일 전후에서 한 게임이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휴 지난 다음에 2월 달로 넘어가서 2월 달에는 이제 뭘 보냐면 진짜 어떤 공격이 들어왔구나. 우리가 구정 연휴 동안 허라는 내용들을 무지 많이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익이 시작된 이후로 나오는 정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제가 그 글로벌 매트릭스로 단어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린란드를 계속 주목하십시오. 오늘 있었던 그 트럼프의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그린란드는 네. 트럼프가 집권 일기 때도 이거 땅 뺏어 먹으려고 노렸던 데입니다. 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미국 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이 전략은 뭘까? 북극항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파나마 괴롭히고 스웨즈 쪽을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그린란드를 거점 만들어서 지금 여기 간단히 해서 북극 항로에서 유럽 가는 항로.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이 싱가포르나 거점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다 이 트럼프 집권 2기에서 그린란드, 파나마, 카나다 때리고 셰일가스 난리치게 하고 LNG 조선주가 왜 주도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정책에 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군사적인 부분까지 충돌이 가버리면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유로 쪽을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갖다 해서 이렇게 될 때 덴마크라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근데 가만 있지 않아도 공격적을 못하게끔 다른 또 공격을 프랑스나 독일한테는 나토 갖고 할 것 같아요. 나토 갖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 또 노이즈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이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콜빅. 이 책을 거부 전략이라고 해갖고 주말에 한번 정독을 했는데 이분 전략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아주 골 때리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간단히 해서 한국의 주한미군의 뭐라 그럴까요? 성격을 바꿔버릴 겁니다. 북한 대응이 아니라 중국을 주적으로 하는 대응 전략으로 바꿔버려라. 만약에 그렇게 바꿔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대표님?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이? 그래서 게임, 엔터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율이 이때 1,500원 뚫어버려요. 그러면 괌이 아니라 성주 골프장의 타격이 더 설치하면서 중국 공격 에너지예요. 그때 대만 건드리면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주한미군 성격을 바꾸면 간단히 얘기해서 북한 대상이 아니라 중국 대상이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방파제 군사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이 역할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대리전쟁도 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 전략대로 계속 강압적으로 나가면 그때 정부가 또 지금까지 그 예를 들어 대응체제로 가면 누가 그거를 끌려가지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3월에서 5월 달에 환율이 다시 1,500 가면 이 재료 때문에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지금 뭐 약간 환율이 안정된 것도 보편 관세에서 개별 관세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약간 뭐 좀 누구리는 얘기 나오는데 톤이 좀 네. 그거가 만약에 이 전략이 되면 그거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골 때려. 그러면 이런 거 보게 됩니다. 괌과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항으로 하는 군사적인 미사일 구축 체계 시스템이 바꿔진다는 얘기고 주한미군 성격이 바꿔진다는 얘기고 여기서 제가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하나 오션이니 하나 시스템이니 다른 것보다 이게 주도주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게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군사적인 이 에너지가 미국이 지금 중국보다 이 배나 여러 가지 구축함이나 이런 부분의 그 에너지가 굉장히 노화됐거나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 한국 저기 하나오션이 커버해주면서 10년 동안 찍어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에 들어와 갖고 미국에서도 찍어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그룹은 다시 또 운때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앞으로 10년 동안 운빨이 크게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한반도 중심으로 군사적 변동성이 저는 새롭게 정립되는 게 3월에서 5월 같아요. 이때 환율을 다시 볼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누르는 게 다음 튀기 위한 눌림목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린 게 다시 엎어치기 위한 폭탄 제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3월에서 5월 달. 이런 것만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번에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더 크게 올라가는 증폭은 안 봅니다. 잘. 네. 그러니까 그 대신 소부장들의 키 맞추기 바닥에서 더블 가는 것들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다 빈지털이 된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 12월 9일 날 저점 찍은 것들일 겁니다. 12월 9일 본격화된 종목 테마 장세 변화는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빈집털이 된 개인 투자자 2조 매조된 12월 9일을 기준으로 종목 테마 장세가 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계속 그 시간별 1월 말까지든지 길면 3월 달까지 그런 장이 나올 건데 이제 양자 컴퓨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죠? 예, 한번 보세요. 엑스게이트. 바닥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300%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장을 제가 눈에 놓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각 전환을 해라. 현대차, 기아니, 심지어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 이 엑스게이트나 KCS나 이런 종목들을 간단히 얘기해서 12월 달만 하셨어도 더블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거 고점에서 심하면 120선까지 빠질 거라고 봅니다. 5, 6천원. 이제는 부러진다고 봐요. 이 부러지는 원동력은 미국의 아이온큐라든지 그 갖다 해서 이제는 성장이 너무 급등해갖고 실적의 노출에 따라 변동성이 나오는 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려면 대충 그리고 서학 투자자들이 제일 많은 걸 중심으로 저는 공격하는 해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쇼 걸어갖고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 30 내지 50%씩 다 부러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엑스게이트나 이런 쪽이 얼마까지 조정하나 보시죠. 마치 작년 8, 9월 달에
그 SD 바이오센서 14,000원까지 갔다가 8,000원까지 죽였다가 이번에 다시 반등 두듯이 이런 변동성이 끔찍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이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12월 9일 기준으로 한번 잘 보시면 이제 감이 옵니다. 12월 9일 기준으로 1월 8일까지 코스피 200에서 오른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가 1등이에요. 7만 원이 10만 5천 원, 65%입니다. 하나오션이 2등이에요. HD 현대중공업 딱 색깔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부장의 대장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방산주 LI 넥스원, 하나에로스페이스, 두산,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빈집털이 된 유아주들. 이런 것들이 20에서 65% 올랐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화려하게 제일 많이 오른 거고요. 반대로 급락한 거는 보세요. 고려아연, GS 리텍, 카카오. 제가 45,000원, 7,000원대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37,000, 8,000원 상승폭의 반이 지지하는지 보자. 거기 왔습니다. 근데 아직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갖다 해서 금융주도 매도 공격이 나왔고요. 그동안 올랐던 갖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떨어진 종목들은 저는 계속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쇼츠 계속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9일 기준으로 60에서 100% 넘은 거는 상승폭의 반, 이런 그림을 짧으면 1월 말, 길면 3월 달까지 121선까지 오는지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두시죠. 그러면 어떤 대상이냐? 이런 것 대상입니다. 한국첨단소재 400%. 금년도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액션슈케어 100% 이상 올라간 ST큐브, 저스템, KCS,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제외시키는 게 그리고 실적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롱 모빌리티, 동원금속, HA중공업, 신세계 INC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이구동성을 떠드는 것들이에요. 차익 실현하시죠. 이제 옆에도 가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보려고 그러면 3월 달에 다시 보시죠. 그때까지는 매매를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확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어때요? 와, 삼성전자가 6조,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안도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볼 수 있는 악재가 다 나왔다. 이제는 그쵸? 주가도 오르겠지라는 안도의 어떤... 아니 그리고 네. 1, 4분기는 이제 환율이 1,400원에 1,500원 환율 효과도 있을 거고 요번에 또 연말에 이재용 회장이 빅베스한 거 아니야? 다 털 거 다 털어버리고 12월 달에 대충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 2월 5일입니다. 법률 결정나는 날이에요. 이때까지 제가 새로운 걸 내냐 보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로봇 M&A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는 바이오가 남아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를 어떻게 할 건지, 미국 상장할 건지, 아니면 금융 지주 얘기를 할 건지, 이런 거버넌스 게임이 한번 남아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한테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딱 분위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 하나오션을 땡겨버리니까 와 아니에요. 분위기는. 야 이제는 뭐 더 이상 나빠질 건 뭐가 있나. 저는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해요. 더 이상 뭐가 나빠질 때가 있나라고 안도하는 순간에 엎어치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6만 원에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6만 원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네. 7만 원대 물리신 분도 반은 끊었다 다시 보거나 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파생을 안 하시더라도 파생 변동성에 아까 삼성전자 5만 5천 원, SK하이닉스 19만 원, 선물로는 325 절대 깨면 안 됩니다. 325요. 325를 변동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깨면 다시 직전 접점 본다. 그러니까 325에서 335에서
왔다 갔다만 해주는 장이 나와주고 비차익 매수 들어오고 그래야 소부장이 순환이 되거나 테마주가 순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325를 공격 들어갔다. 그러면 5포인트씩 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35니까 그러면 325기 전에 그 중간 맥점이 어디예요? 330? 330. 330에서 감을 잡으시죠. 325 공격하면 이미 늦었어요. 330을 지지해주면 종목장이 계속된다. 시간 벌었다. 구정 전까지는 계속 상승 테마가 지속된다. 단 그동안 급등했던 양자 컴퓨터라든지 로봇주라든지 바닥에서 60에서 100% 올라간 거는 급락을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종목들로 선수 교체하는 장이 계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팬데믹 관련된 그 종목들 오늘 녹십자 MX라든지 차백신 연구소라든지 그쪽 또 시간외에서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하고 그 다음에 또 진단키트나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테마는 돌리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주도했던 것들은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한미 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상승 파동이 이제 소부장 종목 중에서 유리 기판 종목 중으로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전략에 대한 의견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래서 이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나.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제가 어디 갖고 왔나. 유리기판 하면 거기에 대표주 뭐 종목 3개, 3D 랜드라면 대표 종목 3개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 이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샘플링을 하고 얼마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상승했나를 체크해야 된다. 저는 유리기판에는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미래컴퍼니 요 3가지만 찍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대형주 SKC를 찍는데 저는 요새 작은 대형주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박스밖에 안 되고 이거 올라갈 때 이게 한 30% 먹을 때 다른 거는 60에서 더블 먹는다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면 필옵틱스 한번 보시죠. 여기서 가장 기준은 제가 날짜를 정해드릴게요. 8월 5일, 9월 9일, 9월 19일, 11월 15일, 12월 9일. 이게 다 저점을 확인한 때입니다. 저점을 확인한 때. 필옵틱스는 8월 5일 날이 저점입니다. 고점에서 65%나 박살냈어요. 8월 5일입니다. 그리고 25,000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저점에서 90% 대반등이 좋습니다. 10월 중순까지요. 그러다가 다시 13,000원 줍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A, B, C로 갔다가 또다시 25,000원입니다. 중간에 8, 90%짜리가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확 익는 거예요. 대장주. 근데 얘가 25,000원에서 추가 랠리 안 봅니다. 오히려 상승폭에 얘는 저는 122선이 17,000, 8,000원 정도거든요. 요게 눌림목 주면 이때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컴퍼니 보시죠. 미래컴퍼니는 34,800원에서 13,000원가 얘도 60% 뺐어요. 요번에 얼마까지 갔냐면 21,000원대니까 얘는 80%가 아니라 60%니까 조금 더 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2만원대부터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유하신 분은 2만원 대드 잡고 얘도 24,000원이면 다 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도 1차 목표는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유리기판에서는 지금 위치가 가장 좋은 건 못 올라간 거, 역배열인 거. 아직까지 120일, 20일이 뚫지 못했고 5일선, 12선, 20 뭉쳐있으면서 13,000원에서 17,000원이니까 지금 대충 한 20에서 30% 올랐습니다. 그러면 얘가 조정할 땐 같이 더 조정해요. 80% 오른 거는 조정이 적습니다. 오히려. 실제 보세요. 오르지도 못한 게 오히려 쌍바닥이에요. 조정할 때는. 그 감각을 컴퓨터로닉스한테 대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가 이번에 320 죽어요. 그럼 얘는 잘하면 쌍바닥이거나 15,000원까지 죽어버립니다. 이때 사시라고요. 그러면 다음 파동은 크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유리기판에서 전략을 짜는 시나리오고요. 또 하나는
3D 낸드에서는 원익 QNC, 원익 IPS, PSK 요 세 가지를 찍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근데 여기는 저는 다 사자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역별 속에 제가 12월 9일 기준으로 이 종목들 보면 다 보세요. 왼쪽 절벽 거의 60, 70% 빠져갖고 아직까지 30%대도 못 올라간 20, 30%대에서 찌글거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조정 다음에 갈 때는 다음엔 7, 80%는 올 것 같거든요. 하락폭의 반 정도까지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짧으면 1월 말, 아까 3월 달까지 아까 어떤 조건? 삼성전자 55,000원, 19만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비차익 매수 들어오고 환율이 여기서 20, 30원 더 빠지고 이런 상황일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키 맞추기로 막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때 PSK, 원익 QNC 다 모양이 똑같죠. 왼쪽 완전히 박살낸 것들입니다. 60, 70% 박살낸 이런 것들이 원익 IPS 이런 것들이 하락폭의 반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 삼성 밸류체인에서나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 지금 많이 오른 게 AD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AD 테크놀로지 팔아갖고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여기서도 키 맞추기를 하시는 것들이 IT 소부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다? 선물 325 지지, 환율 다시 1,470, 80원 올라가지 않고 1,420, 30원 내려 비차익 매수 계속 들어와. 현 선물에서 1조 매수 들어와. 미결제 늘리면서 땡겨야 돼. 미결제를 늘리면서 엎어쳐갖고 매도 미결제 늘리면 반대로 됩니다. 그러면 현물에서 조단위 매도 나왔고 비차익 매수가 그대로 매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소부장은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갈래길에서 말의 뉘앙스를 남은 것을 다시 하자 하려면 반드시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환율에서. 그리고 글로벌로 충격은 저는 1월 20일 전에는 없을 것 같아요. 1월 20일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전 세계에 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갖다 해서 골 때리는 전략을 필 것 같거든요. 저는 골 때리는 전략 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세계의 반응들이 제각각일 것 같아요. 거기에 환율이나 금리나 여러 가지 변동성에 이게 요동을 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틈새 전략을 잘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아직도 정치권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 답답할 뿐입니다. 1월 20일 날 그 같은 변동성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투자를 좀 줄이고 비중을 많이 줄이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표님? 방법이죠. 아니면 역발상 전략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저는 또 뭘 갖고 감을 잡으려고 그러면 에코프로 갖고 감을 잡을래요. 에코프로요? 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굉장히 낮죠. 없어요, 네. 저는. 오늘 좀 반등을 주기는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55,000원, 57,000원에 50%만 사겠다. 그리고 1월 20일 확인하고 그때 바닥에 어디 나오는지 보겠다. 그 사이에 7자 보면 땡크하고 다 때려버리겠다. 이런 전략으로 그동안 에코프로는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코프로 보세요. 요때 한번 나왔어요. 72,000원에서 94,000원. 그 다음에 61,000원에서 85,000원. 요번에 55,000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추세 때는 하락 채널입니다. 이 하락 채널이 상승 채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두들겨 맞았는데 삼성전자 꼴이 나와야 돼요. 실적도 쇼크 나오고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로 그냥 한미반도체 꼴 나야 돼요. 50%짜리 급등 파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한번 파동 보세요. 9월 11일 날 72,000원에서 94,000원 28% 오르고 34% 뺐어요. 또 40% 오르고 36% 뺐어요. 그러면서 저점이 중요한 마디에서 7월, 9월 10일, 11월 15일, 1월 2일. 그러면 이게 하락 채널을 벗어나고 상승 채널로 가려면 1월 20일까지 7만에서 8만 전자를 구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7만 원이 지지가 돼야 돼요. 이게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쪽 관련된 종목들 다 마찬가지로 네.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은 1월 20일까지 7만에서 8만 오면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1월 22일 날 진짜 IRA 법안이 어떻게 되고 또 그래서 테슬라를 아직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애플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중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 하지 말라는 전략하고 똑같아요. 대만이 건드려질 때 시진핑의 전략 선택이 니네도 봐라 그러면 다 폐쇄시켜버릴게. 이게 골 때리는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폭스콘이라든지 테슬라 다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깊은 기업이거든요. 설마 그러겠어. 지금 테슬라가 뭐 오른팔이다 그러고 막 앨런 머스크 그렇게 하는데도 그거 때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골 때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검증해야 돼요. 그걸 2차전지하고 테슬라 주가를 검증할래요. 그래서 테슬라를 450불 넘을 때 무조건 때려라. 애플도 때려라. 그러면서 애플과 테슬라가 꼭 어떤 느낌이냐면 현대차 꼴 날 것 같아요. 25만 원, 26만 원 때 제가 때려 할 때 20만 원 근처까지 해서 계속 우리를 눌러놨듯이 저는 테슬라는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랐는데 300불도 깨면 어떡해요? 만약에 공장 폐쇄하면. 불가능한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저 갖고 해먹는 거야. 스페이스X라든지 다른 테마로. 지금 실적은 자동차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게 성장으로 달러로 암만 얘기 떠들어도 이건 실적 단위 바로 반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꿈을 갖고 가는 건데 이게 시차가 한번 두들겨 맞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 못 가는 이유, 그리고 도요타가 가는 이유, 저는 이게 롱숏 같거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하지 말라는 이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이번에 고점이 488불입니다. 182불에서 우리가 작년 7, 8월 때 이제 트럼프의 승부 걸어라 했던 자리예요. 여기서 168% 올랐습니다. 450불 하지 말고 요번에 저는 요거 만나는 시나리오를 보내요. 그러면 지금 120원 만나면 275하고 300불이에요. 근데 3개월 후에 만나요. 그러면 얘가 300, 한 4, 50불까지 올라올 동안 위에서 지그재그만 나오거든요. 어떻게 만나를 3월 달까지 보시죠. 이 충격파를 맞고 가는지 지그재그로 가는지는 누가 결정해? 1월 20일부터 3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빅데이터. 이게 시진핑의 반격. 이게 어떻게 나오나. 대만이 지금 보면 TSMC 170불에서 210불까지 갖다 또 죽여버리거든요. 일본하고 미국으로 자꾸 빼잖아요. 이런 것도 거기에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인 보호선이 대만을 제외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동북아시아의 스테이터스 큐어가 중심이 어디로 가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 국제정책 이론에서 스테이터스 큐어 전략이 있거든요. 균형 전략인데 우리가 일반적 균형이면 5대5 정도 잡잖아요. 그런데 2대8도 균형이고 반대로 8대2도 균형이에요. 이게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8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나머지 2가 박살이 나게끔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스테이트 큐어 사이클로 3월 달까지는 국제정책수석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때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하지 마, 엔터테인먼트도 하지 마라는 것도 다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빠졌어. 그럼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는 코스가 저는 3월 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3월 달만 되면 중국이 이제 정책 공작에 전인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도 3월 달 되면 이제 각 강요들이 지금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해외 순방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갈까요? 일본 아니면 유럽입니다. 우크라이나. 둘 중에
일본부터 오질 않길 바랍니다. 이유는요? 그럼 벌써 대리전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감쌌고 우리 주한미군 성격 바꿔버리고 변동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우크라이나부터 가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가면 시간 벌어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소형 원전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뭔가 순환이 나오면서 지수 받침대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1월 16일 날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잘하면 2번이나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만큼 변동성 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국군의 의사결정이 외부의 그 스트롱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국면이 3개월에 놓여 있고, 그때 우리나라의 결정적인 리더가 없다는 부분, 대신 대행이라는 거는 따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할 것 같아요. 따라갈 것 같다고요? 아니, 따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찔러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지 반항해갖고 대들지 못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면 뭔가 조절하거나 대들 수 있을 그런 위치인데 대행 위치는 대들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종목별로 이재명 관련주가 급락하는 것도 어느 기점을 들여서 탄핵 부분이 좀 이상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인맥 관련주가 급락을 하면서 환율이 거기서부터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간단하게 해서 벌써 트럼프 대통령한테 결제받았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환율 부분에서. 그래서 대충 1월 20일에서 3월 초까지가 저는 다음 공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구간이고, 이때쯤에 우리가 이제 실적이 다 나옵니다. 실적 다 나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번에 금강원에서 교통정리 하겠다고 우리들 아는, 요번에는 상장 기준을 강화시켜서 많이 안 봐줄 것 같아요. IPO 말씀하시는 예. 네. 그러면 3월달 가까워지면 또 감사 보고서 리스크가 나오죠. 그러면 그 전에 그쪽 갖고 있는 대주주나 오징어 설계자는 어떻게 해요? 설거지 매매 난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2, 3월달까지는 또 듣보잡들 급등하는 것도 막 나올 거고. 이게 다 설계주 매매 게임 같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 사모펀드나 투자조합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해서 그런지 이쪽 계통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요. 진짜 독이 찼어요. 여기서 많이 다친 걸 복구하기 위한 머니게임 하려고 에너지들이 보통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팀들이 다 하나, 두 개씩 해요. 그러면 하나, 두 개 종목을 집중한다고요? 여러 개 안 합니다. 인덱스 ETF가 하지 않아요. 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는 대주 연계 작업에 한두 개 갖고 승부를 보거든요. 그게 이제 1월, 2월 달 장의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시장은 저는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급등한 거는 현금화시키고, 오히려 반대되는 세상에 모더나나 파이자나 이런 쪽 보시는 게 낫고, 오히려 갑자기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은 20, 30을 급락할 때나 눌림목 매수해서 단타나 치시는 매매로 조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ETF는 매매하지 마시고. 왜요? 이런 장에서는 ETF가 조절이 안 돼요. 먹었던 것들, 지금 미국 쪽으로 모든 ETF가 가고 지금 자랑하는 게 서학 ETF 90배에서 100% 났다고 떠들잖아요. 이게 최대 악재예요. 다들 ETF 쪽,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 얘기는 부러졌을 때는 ETF 변동성이 이제 10에서 20%가 그냥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TF 투자도 뭐 QQQ가 됐든 이런 것들. 미국 증시 추종하는 ETF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오히려 지금 너무 쏠림 현상이 세요. 제가 이 바닥에서 그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TV나 모든 에너지가 그것만 떠들어요. ETF 떠들어요. 우리 한국 ETF 떠들이지 않아요. 미국 ETF 떠들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아직도 오라고 그러고 모든 시스템이 미국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는 펀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망가진 상태예요. 이게 꼭 뒤집어 놓고 보면 2023년 7월 달에 시장이 2차 전지만 떠도는 현상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요. 거기서 풍수이 날 것 같죠. 오히려 그 ETF가 미국의 대주주 물량 받아주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팔아먹고 있습니다. 대주주들은. 피털 마피아들 가만 보면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지네들 거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닥은 제가 40년 가면서 다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냥 뒤통수 때리고 네. 그 다음에 눈에 보일 때는 항상 역전략 걸리고 물리게 한 다음에 나중에 털리게끔 만드는 기간이 고통을 만들어버리고 그럴 때는 미리미리 생각하고 여기서 더 가는 거는 남짓대로 미리 빠져나오는 게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차익 실현하거나 빠져나오는 게 좋다 하시면서 로봇주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1대 주주로 올라섰고 여기에 이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그 로봇 관련한 AI 쪽에서 어떤 플랫폼을 내놓겠다, 대중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놓겠다는 것도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로봇주도 매도를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실적은 커버가 안 됩니다. 일단은 실적. 네. 네. 근데 2, 3월 달은 실적과 주가 상승률을 비교하는 시점이거든요. 조선은 비교가 돼서 좋아. 실적이 이 정도 나왔어. 커버가 되는데 로봇은 안 됩니다. 그냥 가장 좋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발표하고 나서 더블이 갔습니다. 100%. 그러면 저는 상승폭의 반 19만 원, 반의 반 21만 원. 그래서 로봇주가 유지되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만 원, 22만 원을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0만 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얘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같이 가줘야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이번에 4만 9천 원대 사면 요게 6만 8천 원까지 38%. 그러니까 대장의 반도 못 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얘가 가려는 에너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7만 5천 원 에너지가 나와줘야 로봇주 순환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적들은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번 상승폭의 반까지 눌렀다 가는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LG그룹의 로보틱스 세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30%밖에 못 갔어요. 같이 레인보우 더블, 두산 아까 보면 38%, 얘는 32%, 로보스타가 낮습니다. 54%, 로보티즈는 60%. 그러니까 LG그룹의 계열사의 로봇주 중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낮습니다. 5, 60%.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4등을 할 때 75% 능선에서 강해지자면 요번 고점이 고점이고 N자 추가로 빨리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상승폭의 반을 빼면 거의 한두 달 조종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니 그게 무슨 뜻인데 할 때 조선주 올라갔던 그 대장주에 하나오션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검토하시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누가 뭐래도 강한 게 조선과 기자재 쪽인데 이쪽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도 챙기세요. 여기도 차익 실현이에요? 예. 왜냐하면 크게 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네. 하나오션도 첫 번째 파동이 26,000원에서 41,000원까지 오를 때 이게 57% 올랐거든요. 이걸 로보스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승폭의 37,000원에서 지지하면 바로 갈 텐데 상승폭의 반이나 25% 능선까지 오면 시간이 길어진다. 실제로 12월 9일까지 고점에서 27%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직전 고점 돌파를 했지만 요 눌림목에 사신 분 수익이고 4만 원대 물린 분은 본전에서 한 10% 정도 나왔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1, 2, 3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꿔볼게요. 저점에서 오늘 요게 43,000원이 아니라
종가 요 분석권 44,0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비슷하니까 요게 4만 원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라면 50 내 70% 챙겨라. 그리고 나머지는 4만 원 깨면 다 팔고 여기서 추가도 올라가는지는 다른 종목들 있죠. 하나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주변 그 조선주들 중에 가장 못 간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키 맞추기가 좀 나와주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HD중공업은 82%까지 갔어요. 요번에 1, 2, 3 상승폭의 반에서 지지해주고 가장 강한 모습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30만 원대에서 매도고 30만 원 대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안 보여요. 네. 이미 너무 좋아갖고 작년 10월 11월부터 승부를 걸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자형이고 오늘 하나 엔진도 보면 더블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세론 전략으로 가는 거죠. 실적 수주했다 세론. 그리고 오히려 고점에서 10에서 20%퉁 빠질 때 들어가는 눌림목.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 주도주고 좋다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는 먹을 게 적구나. 오히려 저는 이제 조선이라든지 기자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우크라이나 먼저 갈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그거 갔을 때 어떤 거가 순환이 나올 건가? 종전을 이야기한다면? 종전을 팔겠죠. 종전은 쉽지 않아요. 네. 푸틴이 그거를 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신 거기도 나토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럴 때 현대로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종전을 얘기하면서 무기 팔고 시일가스 팔고 뭐 이렇게 하는지 또 재건의 프로젝트에 한국이 들어가게끔 떡고물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또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중저가 건설주라든지 단골 메뉴 주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벌써 야간에서 SY 스티텍이라든지 범한건영이라든지 몇 가지 종목들이 벌써 야간에서 꿈떡꿈떡 거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1월 20일 취임식 전에 나오는지 여기는 소형원도도 같이 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나오는지 또 하나는 저는 제가 경청도인지 3가지 나오고 이제 2가지는 나온 것 같아요. 예? 개업 나왔고. 네. 근데 이제 팬데믹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요 팬데믹이 3월이나 5월까지 더 확인할래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관련주는 저는 3월, 5월까지는 해서 보자. 이렇게 전략을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조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